닥터 스트레인지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스포에 대해 떠들면서 좀 더 심층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오십시오. 그럼 스포를 포함한 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자, 지금 리뷰는 스포를 포함한 아주 마음 편하게 떠들 수 있는 리뷰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포 없는 리뷰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리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처음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멀티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설정입니다. 사실 원래 원작에서의 멀티버스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세계가 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생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아이언맨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가상에 있던 이론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어벤져스를 필두로 한 지구, 그리고 토르의 아스가르드, 그리고 가오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우주, 은하계, 요렇게 이 세 세계가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있고요.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통해서 뭐가 등장을 했냐면 그 이상의 미러 디멘션, 그리고 그 바닥에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다크 디멘션, 그리고 꼬마 유령 캐스퍼 같은 어떤 유령 디멘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디멘션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인션트와는 계속해서 멀티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멀티버스라고 하기보다는 멀티 디멘션이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개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위아래 혹은 또 어딘가에 이거를 또 바라보는 다양한 다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지, 여러 개의 세계가 동시에 어떤 평행우주처럼 존재하는 그런 식의 설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나아가지 않고 이 마법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이 다른 차원을 소개를 하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약간 적당하게 완충 작용을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기 전에는 걱정을 했지만 보고 나와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디멘션이 나오게 될지, 혹은 여기서 그치게 될지, 그거는 뭐 다다음 영화들을 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설정은 역시 미러 디멘션인데요. 예고편에서 보셨던 그 인셉션을 능가하는 여러 가지 어떤 특수 효과들을 사실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마음대로 뒤바꿀 수 있는 이 미러 디멘션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의 어떤 액션의 무대로서도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었고, 그리고 이 마법사들의 능력을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대였다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의 설정을 더 보탰어요. 초반에 미러 디멘션을 그 스트레인지한테 보여주면서 이 미러 디멘션에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을 가둬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어떻게 지금 네가 어디 건방지게 그걸 알려고 들어? 이렇게 하면서 싹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어떤 굉장히 제압하기 어려운 악당들을 만났을 때 닥터가 그런 악당이나 혹은 어떤 이 초월하는 존재들을 미러 디멘션에 가둬버리는 역할로서도 쓰이지 않을까. 반대로 이 영화의 끝판왕이었던 다크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수십 차례, 한 수백 차례, 뭐 수만 차례 거래를 하러 왔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뭐 다크 디멘션으로 인한 어떤 위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블 영화들은 한 번 소모된 빌런은 똑같은 방식으로 2번 이상 반복된 빌런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도루마무도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디멘션이 등장을 해서 설정들이 앞으로 이 영화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굉장히 사뭇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빌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 영화 제일 마지막 후키 영상에서 모르드가 이런 얘기를 하죠. Too many magicians. 그러면서 이 악당이 되는 어떤 시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원작에서는 모르도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아주 그냥 끈질기게 괴롭히는 악당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의 어떤 캐스팅 보드가 나왔을 때도 치웨텔 에즈오프가 뭐 제2의 악당 혹은
뭐 이런 악당으로서 영화에 등장하는구나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조력자로 등장을 했고 거의 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만 거의 1시간이 넘어가는데 조력자 역할로서 그리고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어떤 이 세계관들을 설명해주는 역할로서의 포지션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셉션에서 이 조셉 고든 레빗이 했던 설정하고 거의 유사한 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번 스포 없는 리뷰에서 이 영화 참 많은 어떤 대사들이 참 함축적이고 뭐 복선들을 깔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던 캐릭터가 바로 모르드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원작에서는 악당이 되고 이 영화를 통해서 다음 악당으로서의 어떤 예고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닥터 스트레인지 안에서는 악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사 속에서 악당이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복선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션트 원은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악을 물리치는데 뭐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이션트 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넌 악을 지금 억누르고 있을 뿐이야. 혹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계속 티격태격 다투니까 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를 거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어떤 이 흉터 자국을 통해서 뭔가 과거에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겠다. 라는 여러 가지 복선들을 깔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도가 시종일관 되게 불안한 어떤 감정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뭐만 핀트만 하나 나가면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서나 복선들을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한 번 볼 때보다 내용을 알고 나서 2번, 3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얘가 이 대사를 이런 의미로 했던 거였구나. 얘가 여기서 이 행동을 이런 의미로 했던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재관람을 하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 번 관람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놀란의 뭐 메멘토라든지 인셉션 같은 영화들은 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봐야 좀 더 설득이 되고 좀 더 이해가 되는 대사들이 많았었는데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저한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대사들도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함축적인 대사 혹은 정교한 대사, 아주 잘 계산된 여러 가지 어떤 동선들 혹은 복선들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분량 자체가 사실 이 영화는 더 길어야 돼요. 주인공들에 대해서도 비중을 좀 더 줘야 되고 이 세계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사들을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압축을 한 덕분에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 대사 함축적으로 잘 썼어. 그런데 뭔가 관객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대사를 한 줄 더 씁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이 대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한 배우들은 작가가 처음에 함축적으로 썼던 대사만 던져도 그 뒤에 썼던 설명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감독들도 이 대사 편집해도 되겠다. 배우가 너무 잘 전달을 했네. 라고 해서 자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이 영화는 제가 지난번 리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연기를 잘하고 표현이라든가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조금 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대사라든가 장면들이 좀 많이 잘려나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연기가 가장 돋보였던 장면은 바로 그 캐실리우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생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투를 치른 다음에 이제 속박을 당하죠. 캐실리우스가. 그러면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캐실리우스가 여러 가지 대사를 던지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내적 갈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사라든가 어떤 걸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이 빠른 전개에 빠져들다 보면 마치 관객들이 설명을 조금 덜 들은 것처럼 조금 불충분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봐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배우들을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뭔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약간 다른 캐릭터들이에요. 닥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만한 어떤 천재 외과 의사에서 이제 다시 정신 수양을 하면서 이제 훌륭한 마법사가 되어가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거만한 것도 조금 치료를 하면서 변해가고 있었고 모르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 카마르타지에 와서 좋은 사람이 되었고 반대로 캐실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를 하러 여기에 왔지만 뭔가 여기서도
뭔가 안 좋은 걸 느끼고 악당이 돼버렸고, 에이션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다크 디멘션에서 힘을 빌려서 어떤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좀 더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면 너무 구차하거나 지루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닥터 스트레인지로 변하는 이 히어로의 탄생 과정 자체는 특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똑같았어요. 뭐 아이언맨이나 뭐 앤트맨이나 뭐 토르나 캡틴 아메리카나 똑같았습니다. 그냥 주인공이 어떤 절망을 겪게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고 거기서 특별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각성을 해서 알고 보니 타고난 히어로였다. 이런 스토리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설정을 하거나 이 캐릭터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이야기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긴 설명의 장면 대신 짧은 대사나 짧은 표현으로 대신 좀 함축적인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배우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작가들은 여기서 어떤 대사나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만들어냈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의도, 어떤 연출을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잘 집어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 그 시간을 조종하는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 요거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사실 초반부터 복선을 어느 정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혼수 상태가 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환자를 되살려내는 장면에서 그 동료 의사한테 그러죠. 야, 그 시계 좀 가려. 시계를 가린 상태에서 환자를 되살려낸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어서는 홍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되살려내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악당들을 막아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선,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복선은 이미 초반부터 깔려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 부서진 시계를 이렇게 팔에 착용을 하면서 이게 아주 채광이 잘 드는 이 뉴욕 생텀에서 엔딩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 멈춘 시계는 스티븐 스트레인지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었던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 멈춰버린 시계였죠. 아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설정 자체를 단순히 오브제로도 굉장히 잘 썼고 캐릭터의 어떤 변화나 초반 오프닝과 엔딩으로서의 복선으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마법이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사실 스칼렛 위치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졌지만 어벤져스에서는 그냥 염력 정도 활용하는 캐릭터로 많이 너프를 시켰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마법들을 막 써 내려갔는데 과연 그 마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그 마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긋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순간이동하는 이 포털,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갔던 곳만 갈 수 있는 건지 아직 가지 않은 아스가라드나 또 다른 세계로 갑자기 포탈을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도 토르 2편에서 사실은 나왔던 유사하게 표현됐던 장치 중에 하나죠. 이제 거기서는 뭐 워몰이니 뭐니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가모토의 눈을 이제 이렇게 카마르타지에 놓고 왔는데 토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다 마신 맥주를 싹 살려낸다든지 이거는 시간을 되돌려서 살려낸 건지 아니면 맥주를 다시 만드는 마법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 한계가 없는 마법이라고 하는 설정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다음 영화나 다다음 영화에서 써버린다면 너무 허무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아쉬워했던 지점들 혹은 이 영화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영화 한 편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리즈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음 영화나 다다음 영화 혹은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에서 조금 더 뭔가 관객들에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관도 현재의 영화를 이해하는 데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남은 여지는 앞으로 남은 시리즈에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이 영화를 평가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서부터 영화가 만들어지고 편집되기까지 여러 차례 수정이 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은 뭐 재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굉장히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소품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연출을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인정신을 느꼈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영화가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이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여기 자기 디펜스가 된 것 같긴데, 제가 스포 있는 리뷰에서는 차마 풀지 못했던 이야기라서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놓친 부분들 혹은 뭐 리빙 트리뷰널 이런 이거 뭐 대사로도 뭐 살짝 마치 그냥 뭐 언급되긴 하는데, 과연 이런 애들 앞으로 나올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새로 나온 새로운 설정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